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미래 채널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 자료들 꼭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청이 새롭게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를 봐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자, 그런데 먼저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자, 이 통계 자료에서는 청년 기본법 연령 기준에 따라서 19세에서 34세까지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퀴즈입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청년의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50%? 40%? 자, 정답을 보여드리자면은 36.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전체 세대들과 비교해 보자면은 이게 차이가 꽤나 있는 편이고요. 10년 전과 비교해 보자면은 무려 20%가 감소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요? 자, 그러니까 출산율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남녀 그리고 연령별로 차이를 보자면은 남자는 여자보다 긍정 비율이 2배 정도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50%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흥미로웠고요. 전 세대에 걸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비율이 계속 10년 전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는데 어릴수록 그 긍정 비율이 제일 낮다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결혼 많이 하고 출산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1위로 꼽은 게 뭘까요? 이거는 다 예상되실 것 같아요. 1위는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2위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3위는 출산 양육 부담. 뭐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남녀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둘 다 1위가 결혼 자금 부족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심층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미래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재혼의 긍정적인 청년들의 비율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높아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자, 살펴보자면은 긍정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18.5%였는데 이제는 4.7%라는 거. 결혼도 할까 말까인데 재혼은 아예 생각조차 없는 거고 반면에 재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에 대한 생각이 훨씬 많다라는 점. 자, 그래서 결혼 자체를 일단 청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가가 이 조사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제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60? 80? 정답은 83.3%. 전체 세대보다 살짝 높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터내셔널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결혼을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데 반면에 그러면은 동거에 동의하는 청년들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수치가 저는 꽤 놀라웠는데요. 청년들의 동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전체 세대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요. 80%가 동의한다면 거의 다 동의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10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20%가 향상이 된 거니까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만큼 동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옮겨간 그런 점들이 또 흥미롭습니다. 자, 남녀 연령별 차이를 보자면은 남자나 여자나 큰 차이는 없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그 긍정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성에게 강요되던 그 순결이란 이런 가치들은 이제 이상적인 가치는 아니게 됐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령대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가지고 얼마 전에 국회에 생활동반자법 동거 지원 제도가 발의가 되기도 했던 거죠. 동거하는 연인들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도 좀 보완을 해보자. 그리고 법적 피해를 봤을 때를 위해서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발의가 된 건데 이게 발의되자마자 이제 반대 의견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고 제가 미래 채널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았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무래도 오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올렸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지만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동성애자들도 혜택을 볼 텐데 그런 꼴은 내가 못 본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올렸더니 아니 제가 중도거나 우파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정치색으로 가져가시냐고요. 저는 미래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저는 사실 제일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아니 이때까지 이 채널을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 크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게 뭔 땡땡 같은 법이냐, 재산 나누기 싫다, 완전히 오해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내용도 보지도 않고 올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요. 동거에 동의하는 청년들은 저렇게 많은데 동거 지원법에는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자, 다음은 결혼 후 자녀 가질 필요 없음에 동의한 청년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자, 일단 전체 세대보다 높은 53.5%. 야, 절반가량이면 상당한 수치 아닌가요? 자, 예전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니까 전에는 결혼의 목표가 자녀 출산이었다면은 이제는 결혼의 목표가 뭘까요? 결국에는 사랑의 결실,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남녀와 연령별 차이를 보자면은 여성의 응답 비율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20% 정도 더 높아요. 여전한 출산, 육아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젊으면 젊을수록 자녀가 필요 없다, 결혼한 후에도 그런 응답 비율이 더 높다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들 중에서 비혼 출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꼴찌 국가잖아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라고요.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율은 몇 %일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높지 않아요. 전체 세대랑 그렇게 큰 차이도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는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자, 그래도 동거 동의 비율이 80%였던 거에 비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라고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거는 남녀 차이, 연령별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양에 대한 동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것도 저는 좀 의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청년과 전체 세대에 별로 차이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고 있다. 아니, 내 애도 안 낳는데 무슨 남의 애를 기르냐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유를 보자면은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낌, 그 다음에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3위가 경제적인 부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입양이라는 것은 뭐 상상하기 힘든 일로 자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됐을까? 자, 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 거의 비슷하다가 요즘은 73.5%로 70%가 넘었어요. 만족도가 꽤나 화목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 결과 제가 장표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이혼율 역시도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한국의 가정은 점점 화목해지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있겠죠. 가사 분담, 부부 공평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청년들은 84.4%가 동의를 하고 있다. 자, 10년 전만 하더라도 59.7%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일방적인 상식, 뉴 노멀 상태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청년들의 직업 선택 요인 1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입, 안정성, 적성과 흥미, 뭐가 1위였을까요? 자, 맞추시기 쉬울 것 같아요. 수입이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안정성과 적성 흥미라는 대답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자면 남자, 여자 차이에서도 여성도 수입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령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있진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일단 수입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성 교육, 진로 찾기 교육이라는 것이 뭐 요즘 청년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동의 미래 시리즈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될 수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청년들도. 코인, 부동산, 주식 등으로 떡상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뭐 자아실현 같은 거 옛말이 되지 않았나 라고 좀 씁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적성을 찾아서 일하기보다는 이제는 빨리 부자 되기가 청년들에게 목표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여성의 취업 장애 요인 조사도 나와 있는데요. 뭐가 1위였을까요?
육아 부담, 여성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 여건. 자, 역시나 육아 부담이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자면은 여성의 사회적 편견은 하락했다라는 이런 조사는 다행인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낀 청년들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자, 조사 결과를 보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연령대에 따라서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건 요즘에 워낙에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식습관에도 관심이 진짜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주의 깊게 본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청년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혼인율이 높아지거나 출산율이 높아질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유는 역시나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지만 제가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냥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곤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동거에 긍정적인 청년들 80%가 넘는데 이를 위한 국가제도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노동에 있어서는 적성, 안정성 그런 것보다는 수입이 제일 큰 고려 요소라는 거, 돈이 최고인 거예요. 자, 이번 조사에서 가정 만족도, 건강,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수치들을 봤다라는 점, 이거는 희망적인 것 같고요. 만족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계속 심해지는 부유함, 부에 대한 갈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보여드린 청년 의식 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가치관들이 커지게 된다면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